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교재 63페이지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 93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그래서 소급법이 아닙니다. 이번 연도부터 적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소급법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 1번이 틀렸어요.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적용하는 거고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프린트에 23페이지 보시면 여기 한번 보고 들어가면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그냥 한번 보셔도 됩니다. 소급법이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가감 조정하고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함으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하는 거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익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이런 거 바꾸는 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이고 유가증권 평가 방법 변경은 뭐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 평가 모형 변경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느냐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느냐 원가 모형은 여러분들 그냥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하는 방법이 원가 모형이고 재평가 모형은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게 재평가 모형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변경하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요.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지 않습니다.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유지되지만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추정의 변경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도록 전질적으로 처리하고 추정치를 바꾸는 거라서 뭐 배손의 추정, 재고전 증거 여부 판단, 우발부채 추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 바꾸는 것도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 이런 회계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그냥 막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동종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기업 회계 기준이 개정, 제정, 새로운 해석으로 인해서 변경해야 된다.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서 기존 회계 처리 방법 적용했을 때 회계 정보가 왜곡된다. 그러면 우리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참고하시고 두 번째,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을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 차익은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금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권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거 지금 판다면 8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럼 차액 20만 원은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2번이 틀렸네.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를 합니다. 공정가치를. 그 전에 우리 이렇게 필기가 있었어. 이렇게. 선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를 한다. 선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 취득원가를 계산하고 정보보조금,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런 걸로 취득한 경우도
예, 취득원가, 공정가치 취득원가로 해요. 단지 얘네들은 해당 자산의 차감적 평가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 처리하고요.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차감적 평가 규정이라는 거. 2번 답은 2번이고.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무형자산 상각공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대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고 유효이자법은 없는 거죠. 그지? 유효이자법은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인식할 때. 그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예, 유효이자법.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 금액을 신뢰성에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응? 평상시보다 오늘 우리 회사 영업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 영업권 가치는 뭐 10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금액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예, 배분해야 돼요. 체계적인 방법은 이제 정액법이 될 수도 있고, 정률법이 될 수도 있고, 연수학과법이 될 수도 있고, 생산형 비례법이 될 수도 있고, 3번의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수업할 때 무형자산에서 그 연구 단계, 탐색하고 탐구하는 이 단계에서는 얘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자, 어떻게 만들지, 어떤 재료를 넣을지 예, 탐색이 끝나서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음,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도 가능하고 실시되고 그다음에 자산 인식도 가능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처리하고 인식하고 신제품, 신기술이 학실시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도 학실시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인식하고 상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상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해요. 근데 얘가 연구 단계를 거쳐서 신제품, 신기술이 학실시되고 미래 경제 효익이 창출이 학실시돼서 예,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인식했는데 그 이 금액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에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얘는 이제 연구비 끝난 거란 말이야. 33분은. 그 내용이 3번이에요. 3번. 무형자산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기간에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해하시면 되고 4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본 조정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자본 조정이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인데 그 주식을 일시보유 목적 사왔다. 아, 그거부터 하면 안 되지. 우리 그 자본이여금이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처분이익인데, 그지? 이 자본 조정을 인식할 때도 주감자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했다. 주식 할인 발행 차익. 감자하다 손실 나왔다. 감자 사서. 자기 주식 팔아 손실 나왔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인데 일시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왔을 때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주주총회 때 2월 이익인여금 가지고 주식 배당 주면 주식 배당 주기를 결의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무슨 조정?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도 가능인가 평가 이익입니다. 매도 가능인가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 실현되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고 미실현이다 보니까 이번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증가 평가손이 해석, 현산손, 파생상품 앞에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죠.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평가, 인여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4번 답은 4번이고 5번 다음 중 사례의 해결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2023년 3월 1일 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적용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니까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만 달러에다가 1,000원 곱해서 1,000만 원이고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장부가액은 1,000만 원인데 2023년 3월 31일 날 만 달러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되게 입금되었는데 3월 31일 환율은 달러당 1,050원에서 1,05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지? 그럼 외상 매출금 장부가액보다 50만 원 더 받으면 50만 원만큼 무슨 차이? 외환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가장 틀린 거. 3월 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나오고 3월 1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을 하고 3월 3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보통 예금 4번이 틀린 거네. 그치? 3월 30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의 감소와 외환 차익이 발생하죠. 그치? 4번이 틀렸고 여기까지 해서 93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어요.